월가에 정말 존경받는 투자자가 한 명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스 클라만, 침묵의 가치 투자자라고 불리죠. 오늘은 그가 어떻게 아무런 소음 없이 월가의 정상에 올랐는지 그 비밀스러운 투자 철학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월가에서 가장 비싼 책, 과연 뭘까요? 혹시 워런 버핏의 책? 아니면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비법서 같은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세스 클라만이 쓴 책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아마존에서 중고책 한 권이 무려 1,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2,000달러를 넘기도 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책 한 권이 이런 엄청난 가격이 됐을까요? 근데 미스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책 30년 전에 절판돼서 더는 찍어내지도 않고요. 더 놀라운 건 저자인 클라만 본인이 인터뷰는 물론이고 어떤 미디어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 규모가 무려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스 클라만입니다. 침묵을 무기 삼아 월가를 움직이는 그의 방식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월가의 시끄러운 게임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걸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의 커리어에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1982년 겨우 25세 나이에 바오포스트 그룹을 세웠고요. 1991년에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그 책 안전마진을 딱 5,000부만 찍어서 일부러 희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아뒀던 현금으로 엄청난 기회를 잡았죠. 그 결과 지금의 300억 달러 펀드를 이끄는 거물이 된 겁니다. 바오포스트 그룹을 처음 세웠을 때 그가 내건 선언은 정말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월가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었죠. 그럼 그가 안 하겠다고 한 월가의 게임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펀드 광고하기, 언론에 나가서 얼굴을 알리기, 그리고 분기마다 실적 가지고 경쟁하는 거요. 월가 펀드들이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 거에 모든 걸 그는 안 했습니다. 오직 장기적인 결과, 그 본질 하나에만 집중한 거죠. 이런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지켜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원칙이 그의 성공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스 클라만 투자 철학의 핵심 기동 3가지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진짜 비밀이죠. 그의 첫 번째 기동,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엄이 만든 개념이지만 클라만은 이걸 자기 책 제목으로 쓸 만큼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았죠. 이게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떤 자산의 진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기업의 진짜 가치를 100달러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 주식이 50달러까지 폭락했을 때 사는 거죠. 그 50달러라는 가격 차이가 바로 미래의 어떤 위험도 막아주는 안전 쿠션이 되는 겁니다. 클라만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에 숨어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미래 주가를 맞히는 점쟁이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혹시 내 예측이 틀리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사실 지키기는 제일 어려운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본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것.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내 돈을 잃지 않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공격보다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클라만 투자의 핵심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첫 번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클라만은 이 말을 정말 누구보다 철저하게 거의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수익률보다 내 자본을 지키는 걸 항상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이 철학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건 성과가 보여줍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바오포스트가 연간 손실을 본 건 딱 3번뿐이에요. 무려 37년 동안 수익을 냈는데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실을 본 그 3년조차 손실폭이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크게 잃지 않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아마 월가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원칙일 텐데요. 바로 현금은 옵션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현금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클라만과 월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월가에서는 현금을 어떻게 보나요? 그냥 잠자고 있는 죽은 돈, 수익률 깎아먹는 애물단지 취급을 하죠. 하지만 클라만한테 현금은요, 위기가 터졌을 때 최고의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만능 옵션이나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 그는 그 현금으로 대포의 실탄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그의 펀드는 40%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둑한 현금으로 어디를 공략하느냐? 바로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곳들이에요. 부실 채권, 파산한 회사, 소송에 휘말린 기업처럼 뭔가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곳들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피하는 이런 곳에서 그는 진짜 기회를 찾아냅니다. 클라만의 말처럼 복잡함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침묵. 이 침묵이 어떻게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가 조용한 건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들고 다니면 경쟁자들이 바로 따라할 거다. 그러면 기회는 사라진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낫다. 한마디로 자기가 찾아낸 귀한 투자 기회를 남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침묵을 택한 겁니다. 세스 클라만이 투자 세계에 남긴 족적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모두가 기술주만 쳐다보던 닷컴 버블 때 안전마진이라는 고전적인 가치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둘째, 부실 채권처럼 복잡한 자산에 투자하는 길을 열었죠. 셋째,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수비가 아니라 엄청난 공격 무기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있는 것, 그 침묵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 3가지입니다. 싸게 사라, 잃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어때요? 들어보면 너무 간단해서 이게 다야? 싶을 정도죠. 근데요, 현실에서 이걸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싸게 사려면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잃지 않으려면 남들 다 사는 인기 주식을 외면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것. 아마 이게 투자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군중과 반대로 가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옳아야만 한다.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가는 걸 넘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침묵의 거인 세스 클라만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